안녕하세요. 진우노무법인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 연차 휴가 계산법 변경에 대한 건데요. 특히 임신 중이시거나 또 육아 때문에 근무 시간을 좀 줄여서 그러니까 단축 근무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럴 때 내년 연차 휴가가 대체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작년이죠.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이걸 중심으로 오늘 아주 속 시원하게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잘 모르셔서 손해보시면 안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전 규정으로는요, 임신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연차 휴가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서 줄어들 수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하루 8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4시간만 단축 근무를 했다 이러면 다음에 연차도 그 기간만큼은 절반으로 계산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계산법도 좀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제도를 좀 쓰기 망설여지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면서 이 부분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내가 시간 줄여서 일했는데 그럼 내 연차도 줄어드는 건가? 하고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또 어떤 분들은 법 바뀐 건 알겠는데 그래서 나한테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 거야? 하고 궁금해 하셨고요. 사실 법 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걸 정말 옆에서 얘기해 주듯이 아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거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핵심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핵심은 바로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4호하고 제5호인데요. 법조항 번호는 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연차 유급 휴가, 우리가 보통 연차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이 연차 일수를 계상할 때 바로 전년도에 혹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걸 써서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요. 그 기간 동안 실제로는 시간을 줄여서 일했더라도 연차 계산할 때는 그냥 원래 정해진 소정 근로시간,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을 꽉 채워서 정상적으로 출근한 걸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아하, 잠깐만요. 그럼 그 말씀은 예를 들어 제가 원래 하루 8시간 근무 계약을 했는데 임신을 했거나 아이를 봐야 해서 회사랑 이야기해서 하루 6시간만 일하기로 했다고 쳐요. 그럼 내년에 제가 받을 연차 휴가 일수를 계산할 때는 제가 6시간만 일한 게 아니라 그냥 8시간 쭉 정상 근무한 사람이랑 똑같이 계산해 준다? 이런 뜻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아주 이해를 잘하셨어요. 예전 같으면 6시간 일했으니까 그만큼 다음에 연차 계산에 영향을 줘서 뭐 연차 일수가 줄어들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새로운 방식이 2024년 10월 20일 이후에 시작된 임신기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 날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날짜 이후에 단축 근무를 시작하셨다면 그 기간은 내년도 연차 계산을 위한 출근율을 따질 때 실제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그냥 원래 계약한 시간만큼 정상 근무한 것으로 똑같이 본다는 거죠. 그렇군요. 2024년 10월 22일. 이 날짜가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네요. 그럼 실제 상황이 좀 대입을 해볼까요? 이게 아마 제일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자, 제가 작년 2024년에는 별다른 단축 근무 없이 그냥 원래대로 주 40시간, 하루 8시간씩 꼬박꼬박 출근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올해 2025년에 쓸 수 있는 연차 휴가가 총 15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문제 없죠? 네, 그럼요. 2024년 근무 실적에 따라서 2025년에 연차 15일이 발생한 건 이미 확정된 권리입니다. 변동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올해 2025년 3월 1일부터 아이 육아 때문에 회사랑 합의해서 하루 6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했어요. 자, 이 경우에 제가 올해 2025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5일, 이거는 아무 변동 없는 거 맞죠? 이건 작년 근무 기준으로 이미 받은 거니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올해 사용하실 수 있는 연차 15일은 전년도인 2024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이미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3월부터 단축근무를 시작하셨다고 해서 이미 부여받은 15일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 15일은 그대로 다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확실히 알겠어요. 그럼 이제 진짜 제일 궁금한 거, 제가 이렇게 올해
2025년에 3월 1일부터 하루 6시간 단축 근무를 쭉 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내년, 그러니까 2026년에 발생할 저의 연차 휴가는 도대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걸까요? 제가 올해 6시간씩 일했으니까 내년 연차가 줄어드는 건 아닌지 이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이번 법 개정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혜택이고 핵심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계속 강조되었던 개정법 시행일 2024년 10월 22일 이후에 단축 근무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시에서는 2025년 3월 1일에 시작하셨죠. 2025년 동안 단축 근무를 하신 그 기간 전체는요. 다음 해인 2026년 연차 휴가 발생 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할 때 단축 없이 그냥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2025년 한 해 동안 다른 결근이나 별다른 이슈가 없었다면 실제로는 6시간씩만 일했더라도 2026년에는 법에서 정한 정상적인 연차 휴가 일수, 예를 들어 근속 연수에 따라 16일이 발생하는 분이라면 그 16일을 온전히 다 받으시는 겁니다. 줄어들지 않아요. 와, 이거 진짜 큰 변화인데요? 솔직히 이전에는 내가 회사에 기여하는 시간이 줄었으니까 다음에 연차도 좀 줄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개선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법이 딱 바뀌면서 임신기나 육아기 단축 근무 기간은 연차 계산할 때 전혀 불이익이 없고 그냥 정상 근무랑 똑같이 쳐주겠다. 이런 거네요. 와, 이건 진짜 일과 가정을 지키려는 분들께는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법 개정 취지 자체가 그런 거죠. 임신, 출산, 육아 이런 걸로 경력이 끊기거나 불이익 받는 걸 막고 일하고 가정생활 조화롭게 하도록 지원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차 휴가 계산에 있어서도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명확하게 해준 겁니다. 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꼭 강조해야 할 점은 바로 그 시작 시점입니다. 이 새로운 계산 방식은 2024년 10월 22일 이후에 시작된 단축 근무부터 적용된다는 것. 이거는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그 날짜 2024년 10월 22일 진짜 중요하네요. 그럼 만약에요, 제가 2024년 10월 22일 이전에 이미 단축 근무를 시작해서 쭉 해오고 있었다면 그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2024년 9월 1일부터 단축 근무를 시작했다면 2024년 10월 21일까지의 기간은 그럼 옛날 방식대로 계산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보통 소급해서 적용되지는 않으니까요. 개정법 시행일인 2024년 10월 22일 이전의 단축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 그러니까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서 연차를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 2024년 한 해에 정상 근무 기간도 있고 시행일 이전 단축 근무 기간도 있고 시행일 이후 단축 근무 기간도 있고 이렇게 막 섞여 있다면 사실 2025년 연차 계산이 좀 복잡해질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2025년 근무 기간 전체가 2024년 10월 22일 이후에 시작된 단축 근무라면 그냥 2020년 연차는 정상적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훨씬 간단해진 거죠. 중요한 건 본인의 단축 근무 시작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렇군요. 2024년 10월 22일 이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시작된 단축 근무는 내년 연차 계산할 때 전혀 손해가 없다. 이게 핵심이네요. 좋습니다. 아, 명확하게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자, 내년 연차 일수가 몇 개 생기는지는 이제 알겠어요. 오케이. 근데 제가 지금 올해 2025년에 하루 6시간 단축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 기간 중에 제가 연차를 하루 쓴다면요? 이건 제가 원래 8시간 기준으로 받은 연차니까 8시간짜리 연차를 하루 쓴 걸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실제로 일하는 시간 6시간짜리 연차를 쓴 걸로 봐야 하나요? 이것도 좀 헷갈릴 것 같은데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실제로 그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내년 연차 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의 기준하고 단축 근무 기간 중에 연차 휴가를 실제로 사용할 때의 기준은 다릅니다. 아까 설명드린 건 내년 연차 일수 계산할 때 정상 근무로 봐준다는 거였고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단축 근무 기간 중에 실제로 연차를 하루 사용한다면 그때는 그날 일하기로 정해진 시간, 즉 단축된 근로시간만큼만 연차를 사용한 걸로 봅니다. 아, 잠시만요.
그럼 제가 하루 6시간 단축 근무하는 날 연차를 썼다. 그러면 제 연차 총량에서 8시간이 빠지는 게 아니라 6시간만 빠진다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계산된 연차가 총 15일, 시간으로 따지면 120시간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현재 하루 6시간 단축 근무 중에 근로자가 하루 연차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그날은 6시간 분량의 연차만 사용한 걸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연차 남은 시간은 120시간에서 6시간만 뺀 114시간이 남게 되는 겁니다. 와, 이건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내년 연차 일수는 안 줄어들게 법이 보호해주고 또 올해 연차를 쓸 때는 실제 일하는 시간이 줄었으니까 그만큼만 차감된다. 이거 어떻게 보면 연차를 더 잘게 쪼개서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셈이네요. 그럼 그렇게 6시간만 쓰고 남은 원래 연차의 2시간은요?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네네, 당연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남은 2시간은 여전히 그 근로자의 연차 잔여 시간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요. 뭐 나중에 다른 날에 이어서 쓰시거나 아니면 뭐 반차처럼 4시간 단위로 쓴다거나 회사가 시간 단위 연차 사용을 허용한다면 그렇게 쪼개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차 사용 촉진 같은 걸 다 했는데도 연차 사용 기간 끝날 때까지 그 2시간을 포함해서 못 쓴 연차가 남아있다. 그러면 회사는 당연히 그 미사용 시간에 대해서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건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으로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아하, 그렇군요. 이야,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 딱 정리해보면 내년 연차 휴가 일수가 몇 개 생기나 계산할 때는 법이 바뀌어서 2024년 10월 22일 이후 시작된 단축 근무 기간은 정상 출근으로 봐서 불이익 없게 해주고 올해 단축 근무 중에 실계로 연차를 사용할 때는 하루에 일하기로 한 그 단축된 시간만큼만 빼서 근로자가 손해 안 보게 한다. 이 두 가지 기준이 다르다는 걸 명확히 아는 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발생 기준하고 사용 기준이 다르다.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두 가지를 딱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그 시행일, 2024년 10월 22일, 이 날짜를 기준으로 본인의 단축 근무 시작 시점을 확인하시고 그래서 내년 연차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단축 근무 중에 연차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걸 정확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셨을 그 임신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할 때 연차휴가 계산법, 이게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법 바뀐 내용이랑 그 시행 시점, 그리고 연차 발생 기준이랑 사용 기준이 다르다는 것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네, 오늘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2024년 10월 22일 이후에 시작된 임신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다음 해 연차 휴가 일수 계산할 때 정상 근무한 걸로 본다. 그래서 연차 안 줄어든다. 이거고요. 둘째, 근데 단축 근무 기간 중에 연차를 쓸 때는 하루치 8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단축된 근로시간, 예를 들어 6시간만큼만 연차 시간에서 차감된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설명해드린 이 내용이요. 지금 임신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쓰고 계시거나 또 앞으로 쓰실 계획이 있는 모든 분들께 정확한 정보가 되어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잘 챙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호 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